풍요로운 하루를 위한 마음 낭독. 부부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부부가 행복하게 살려면 상대의 말과 행동을 존중하고 배우자로서 최소한의 도리를 다해야 한다. 또한 부부는 모자라는 것을 서로 채워주기 위해 만난 존재이기 때문에 부인이 부족한 것이 있으면 남편이 채워주고 남편이 부족한 것이 있으면 부인이 채워줘야 한다. 하지만 환경과 성격이 다른 집안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아온 두 사람이 하루아침에 상대방의 마음을 채워준다는 건 매우 힘든 일이다. 그렇지만 살면서 함께 맞춰가는 것이 부부이다. 그런데 어떤가? 요즘 젊은 부부들은 개성이 강하고 뚜렷해서 상대방이 조금만 서운하게 하면 화를 내고 사내만에 한다.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먼저 귀담아 들어줘야 하는데 성질이 급해서 화를 내거나 난리치기 일수다. 이게 무슨 부부인가? 남편이 바깥일을 잘 풀리지 않거나 몸이 아프면 부인에게도 책임이 있고 반대로 부인에게 좋지 않는 일이 생기거나 몸이 아프면 남편에게 책임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이걸 부부 상호 책임이라고 한다. 이것을 제대로 모르고서 상대방의 잘못만 지적하는 건 누워서 침 뱉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런 부부에게는 행복은커녕 복도 찾아오지 않을 뿐더러 재물도 따르지 않는다. 부부가 합일이 되지 않는데 집안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부부 사이에는 그 어떤 하찮은 일도 서로 마음을 툭 터놓고 대화를 해야 한다. 그럼 부부란 어떤 의미일까? 한 이불을 덮고 사는 존재요? 평생 살을 섞고 사는 귀한 존재이다. 이런 둘 사이에 서로 감추는 것이 있다면 함께 살 이유가 없고 서로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면 부부가 될 자격이 없다. 그러므로 부부는 상대방이 원하는 무엇인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둘 사이의 대화가 끊어졌다는 건 서로 존중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럴 바에야 차라리 혼자서 사는 게 더 낫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사람은 말도 귀담아 듣고 상대방이 원하는 답을 즉각 내놓는다. 이것은 당장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해줄 수는 없다고 해도 이미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이해한다는 뜻이다. 서로가 존중하면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이야기도 잘 들린다.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모른다. 대화 중에도 정신은 딴 곳에 팔려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말도 소귀에 경읽기가 된다. 말귀를 알아듣지 못한다는 건 상대를 존중하지 않고 있다는 뜻인데 귀는 열려 있으나 이미 생각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정에 무슨 행복이 찾아오겠는가? 말은 소통의 한 과정이다. 서로의 말뜻을 알아들으면 나중에는 눈빛만 봐도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다. 이것이 바로 부부이다. 그래서 가끔 옛날 어른들은 싸우면서도 나는 저 양반의 눈빛만 봐도 뭘 생각하는지 다 알아 라고 했다. 싸우면서도 서로의 마음을 다 알고 있다는 얘기다. 이런 부부는 매일 싸워도 이불 속으로 들어가면 또 한 몸이 된다. 그런데 어떤가?
요즘은 상대방을 존중한다고 하면서도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는 부부가 많다. 왜 그럴까? 말하기도 전에 이미 당신의 생각을 다 알고 있으니 잔소리하지 말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말을 듣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부부에게는 답이 안 나온다. 소위 무늬만 부부이지 이혼한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 부부는 서로에게 말할 자격이 있고 당연히 들을 의무가 있지만 그렇다고 자신의 의견을 강요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강요만 하면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신의 주장을 상대방에게 제대로 알리려면 상대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설득해야 한다.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시킬 수 없다면 차라리 애초부터 말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 왜냐하면 나 자신이 상대방을 이해시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상대방도 나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무리하게 요구를 해봤자 화만 낼 것이 뻔하다. 왜 그럴까? 상대방의 마음을 갑갑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때는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낫다. 부인이 남편에게 어떤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어떠한 답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미 부인을 무시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럴 경우에는 먼저 남편의 기분을 전환시켜야 한다. 무조건 요구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렇듯 부부간에도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하고 그 어떤 어려운 일들도 다 털어놓고 의논해야 한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다. 금강반야 바라밀경은 불교 최고의 대승경전이다. 이 경은 부처님과 상수 제자인 수보리가 나누는 대화로 되어 있다. 부처님이 제자인 수보리에게 질문을 던질 때 수보리야, 나의 생각은 이러한데 너의 생각은 어떠한가? 라고 묻고 수보리는 부처님, 저의 생각은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답한다. 이걸 두고 불교에서는 어의, 운화, 식 답변이라고 말한다. 말하자면 부처님은 제자에게 질문하거나 대답할 때 항상 상대를 존중했다. 이 대화법을 배우자와 자식들에게 혹은 직장 동료와 친구들에게 적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 여기에는 상호 평등의 법칙이 숨어 있다. 남편 혹은 부인과 뭔가를 의논할 때 여보, 내 생각은 이러이러한데 당신 생각은 어때요? 또한 아들이나 딸에게 뭔가를 이야기할 때도 아들아, 내 생각은 이러이러한데 내 생각은 어때? 라고 물어보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묻고 대답한다면 남으로부터 존중을 받을 것이다. 너무 좋습니다. 존중하는 말투, 존중하는 언어. 오늘 여러분도 남편, 부인 혹은 딸이나 아들, 직장 동료, 친구에게 존중하는 말투를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하루도 풍요로운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